아줌마, 니녀는 육사 몇 기인데 감히 까불어. 민간인 아줌마에게 폭언한 육사대령. 그녀는 그의 직속 상관 육군 3스타이자 하늘 같은 육사 대선배였고 이후 그녀에게 참교육을 당하는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밤이 이슥한 시각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제1군단 일명 광개토 부대의 지휘 통제실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 서부 전선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지닌 군단의 심장이었다. 그리고 그 심장을 지휘하는 것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진채린. 육군사관학교 역사상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이자 최초의 여성 군단장.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강철나비. 나비처럼 우아하고 고요하게 움직이지만 그 날갯짓은 강철처럼 단단하여 모든 부정을 베어버린다는 뜻이었다. 진채린 군단장은 방금 마지막 야간 작전 보고서 검토를 마쳤다. 그녀의 집무실 한편에는 광개토의 귀라고 명명된 오직 그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익명보고 시스템의 모니터가 어둡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부임하자마자 설치한 직통 라인이었다. 서류와 보고 체계를 거치며 미화되고 왜곡되는 현장의 목소리가 아닌 병사들의 날 것 그대로의 비명을 직접 듣겠다는 그녀의 의지였다. 최근 한 달 유독 한 부대에서 올라오는 비명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제1기갑여단. 여기는 지옥입니다. 여단장님은 자신이 육사 출신이 아니면 간부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매일 밤 이어지는 폭언과 얼차려에 정신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여단장님이 여군 장교님에게 계집이 어딜 끼어드냐며 서류를 집어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말마다 사역에 동원됩니다. 전투 준비가 아니라 여단장님 개인 별장을 짓는 것 같습니다. 자재는 전부 부대 물자인 것 같습니다. 진채린의 미간이 좁혀졌다. 제1기갑여단. 통칭 불사조 부대. 경기도 파주, 임진강 바로 넘어 적과 마주한 최정예 기갑 부대였다. 그리고 그 부대를 지휘하는 여단장은 08도 대령. 진채린은 08도의 인사 기록을 떠올렸다. 육사 49기. 자신보다 4기수 아래인 육사 직속 후배였다. 그는 육사 시절부터 힘이 좋고 목소리가 컸으며 육사 라인의 핵심 인물들과 어울려 다니며 세력을 과시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진채린이 여자라는 이유로 진급했다고 공공연히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첩보도 이미 보고받은 바 있었다. 강소령. 그녀가 인터폰으로 자신의 부관 강민준 소령을 불렀다. 강소령은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사관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강직하여 진채린이 직접 발탁한 인재였다. 네, 군단장님. 내일과 모레 나의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하게. 국방부 장관님께는 혹한기 대비 서부 전선 축선 비공개 점검이라고 보고해. 강민준 소령의 눈빛이 흔들렸다. 군단장님, 혹시 제1기갑여단 말씀이십니까? 맞네. 위험합니다. 08도 대령은 단순한 지휘관이 아닙니다. 그는 그 부대를 왕국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파주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 많아 군단장님께서 신분을 숨기고 움직이시기에 너무. 그래서 가는 걸세. 진채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 그 너머에 있을 파주를 바라보았다. 08도가 만든 그 견고한 왕국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민간인 여자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나? 하지만 군단장님, 정식 감찰을. 정식 감찰? 진채린이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감찰을 보낸다고 통보하는 순간 08도는 모든 것을 치우고 완벽하게 위장할 걸세. 그는 연기의 달인이야. 내가 잡으려는 것은 먼지가 아니야. 먼지를 만들어내는 오염원 그 자체일세. 그녀는 자신의 관물대를 열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별 셋이 달린 정복이 아닌 시장에서 산 듯한 낡은 등산 점퍼와 빛바랜 등산 모자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암행 전투복이었다. 강소령은 내가 복귀하라고 신호를 보낼 때까지 절대로 나를 찾지 말게.
나는 내일 새벽 파주 임진강 근처에서 약초를 캐는 민간인 박순재가 될 걸세. 광개토 부대의 군단장이 자신의 부대원이 지키는 철책 하나를 뚫지 못한다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 강민준 소령은 더는 만류하지 못하고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부디. 무사히 복귀하십시오. 걱정 말게. 진채리는 등산 점퍼를 걸치며 말했다. 나비는 폭풍 속에서 가장 화려하게 나는 법이니까. 새벽 4시. 서부 전선에 짙게 깔린 군사분계선의 안개를 뚫고 번호판까지 바꾼 낡은 민수용 차량 한 대가 고양시의 군단 사령부를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 차는 망설임 없이 적진보다 더 위험할지 모르는 그녀의 왕국 파주를 향해 달렸다. 대한민국 육군 제1기갑여단 파주. 혹한기 훈련을 코앞에 둔 부대의 아침은 살얼음판 그 자체였다. 이날따라 임진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은 병사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여단 연병장. 전차와 장갑차가 도열한 그라운드 중앙에서 거구의 사내가 포효하고 있었다. 이게 전차야. 이게 대한민국 최강 기갑부대의 주력 전차냐고. 이 궤도 틈새에 낀 흙먼지 하나가 니들 대가리에 박힌 나약한 정신 상태야. 제1기갑여단장 08도 대령. 그는 이빨을 드러낸 맹수처럼 으르렁대며 갓 세차를 마친 전차의 궤도를 전투화로 걷어찼다. 그리고는 전차 중대장과 승무원 전원을 무릎 꿇었다. 이 흙먼지 하나 때문에 전시의 궤도가 이탈하면 어쩔 거냐? 니들 때문에 부대 전체가 몰살당한다고. 전 중대원 지금부터 저 궤도 틈새의 흙먼지 칫솔로 전부 제거한다. 오늘 일과 전까지 못 끝내면 전원 영창 보낼 줄 알아. 칫솔. 영하의 날씨에 강철 궤도를 칫솔로 닦으라는 명령은 사실상의 고문이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이곳은 08도의 왕국이었고 그는 왕이었다. 08도는 육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다. 그는 육사 출신이 아니면 간부로 보지도 않았으며 특히 여군은 군대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고 굳게 믿었다. 오중이. 그가 연병장 구석에서 서류를 들고 떨고 있는 한 여군 장교를 불렀다. 여단 본부 통신과 소속 오수진 중위. 학군 사관아 로티시 출신의 재원이었다. 네, 여단장님. 이게 보고서야 아니면 연애 편지야? 08도는 오중이가 밤새 작성한 통신망 점검 보고서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글씨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 이게 여자들 한계야. 꼼꼼한 척은 하는데 핵심이 없어. 핵심이. 네가 학군 출신이라 그런가? 캠퍼스에서 놀다 와서 그런가? 군대는 말이야. 힘이라고 힘. 시정하겠습니다. 오수진 중위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며 흩어진 서류를 주었다. 시정? 시정. 08도는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다.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너 때문에 우리 여단 통신 점수가 군단에서 꼴찌야. 이래서 내가 계집들은 전투부대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한 거야. 그는 다시 연병장 중앙으로 돌아와 육사 출신 참모들을 곁에 세웠다. 잘들 봐도 저게 바로 비육사 출신 여군들의 현주소야. 정신력이 글러먹었어. 그는 자신의 육사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음흉하게 웃었다. 듣자 하니 이번에 새로운 우리 군단장님도 여자라지. 진채린. 육사 45기. 빌어먹을. 최초의 여자 군단장이라니. 아주 육사의 수치야, 수치.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내용은 더욱 악랄했다. 윗분들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앉혀놓은 얼굴마담일 뿐이야. 알맹이는 없어. 군단장이 여자니까 군단 전체가 아주 꽃밭이 되겠어. 안 그런가? 육사 출신 후배 장교들은 저항 없이 혹은 동조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맞습니다. 여단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광개토 부대의 진짜 알맹이는 육사 49기인 나 08도와 너희들이 지키는 이 제1기갑여단이야. 저 여자가 무슨 작전이니 병사 복진이 떠들어대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간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08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지휘 차량에 올라탔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휴양소 짓는 거 차질 없게 해라. 사역 병력들 밥 든든하게 먹이고 빡세게 굴려. 군단장 오기 전에 완공해서 전투 휴양시설이라고 보고 올릴 거니까. 그가 말한 휴양소는 사실 부대 뒤편에 명당에 짓고 있는 그의 호화로운 개인 별장이었다. 그는 수송대의 유류를 빼돌리고 공병대의 자재를 횡령하여 주말마다 병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자신만의 아방궁을 짓고 있었다. 그가 칫솔로 궤도를 닦으라고 명령한 그 시각에도 다른 중대 병사들은 영하의 날씨에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이곳 파주 제1기갑여단은 대한민국 군법이 미치지 않는 08도라는 폭군의 잔혹한 왕국이었다. 파주의 민간인 통제선 검문소. 낡은 등산복 차림에 약초가 담긴 작은 망태기를 맨 한 중년 여성이 헌병의 검문을 받고 있었다. 어머님, 이쪽은 군사작전 지역이라 민간인은 출입이 안 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아직 앳돼 보이는 헌병이 원칙대로 그녀를 막아섰다. 아이고 총각, 내가 다른 데 가려는 게 아니고 저기 저 산기슭 저기가 우리 선산이라서 그래. 매년 이맘때 약초 좀 캐던 데라서 금방 갔다 올게. 진채린 아니 박순재는 완벽한 시골 아낙네의 말투로 헌병을 구슬렸다. 안 됩니다. 규정상. 바로 그때였다. 끼익. 요란한 급제동 소리와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검문소 앞에 멈춰 섰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고 08도 대령이 방금 전 오수진 중위에게 당한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잔뜩 상기된 얼굴로 내렸다. 웬 소란이야. 여기가 장터인 줄 알아. 그는 헌병을 밀치고 박순재의 앞을 가로막았다. 낡은 등산복, 흙 묻은 망태기, 그리고 주름을 가장한 분장을 한 중년 여성. 08도의 눈에는 그저 자신을 귀찮게 하는 하찮은 민간인일 뿐이었다. 어이 아줌마, 당장 안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군사기밀 유출로 잡혀가고 싶어? 진채리는 일부러 더 그를 자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이자의 밑바닥을 확인해야 했다. 아니 군인 양반. 말이 좀 심하네. 내가 도둑질을 했어 뭘 했어. 저기가 내 땅이라는데 규정대로 확인만 좀 하겠다는데 왜 이리 소리를 질러? 규정? 규정. 08도는 기가 막혔다. 감히 민간인 그것도 여자가 자신에게 규정을 들먹였다. 이게 진짜 미쳤나? 그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그는 진채아라이엔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웬 계집이 감히 대한민국 육군 대령한테 규정을 가르쳐. 당신 정체가 뭐야? 변호사야? 아니면 뭐 당신도 육사라도 나왔나? 진채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군인이면 국민에게 이래도 되는 건가? 국민? 08도는 폭소를 터뜨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헌병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외쳤다. 내가 육사 49기 08도야. 이 부대의 사령관이라고. 당신 육사 몇 기인데 나한테 대들어? 기수도 없는 것이 어디서 감히. 바로 그 대사였다. 진채리는 자신의 덫에 그가 완벽하게 걸어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여보시오 군인 양반. 당신이 육사 출신인 거랑 내가 내 땅에 가겠다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 지금 직권 남용하는 거야. 직권 남용? 이 아줌마가 진짜. 08도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어제 육사 선배로부터 진채린 그 여자가 군단장으로 오더니 자꾸 병사들 복지 타령만 해댄다. 군기가 빠졌다라는 전화를 받은 터라 여자라는 존재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해 있었다. 이런 년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돼. 이게 다 군단장이 여자니까 기강이 해이해져서 민간인 년들까지 군인을 우습게 보는 거야. 아주 꽃밭이 따로 없어. 그는 헌병들에게 고갯짓했다. 뭐해? 당장 전연 끌어내. 군사시설 불법 침입 및 군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저항하면 묶어서라도 끌고 가. 네. 헌병들이 망설이며 진채린의 팔을 잡으려 했다. 이거나. 당신들 지금 민간인 불법 체포하는 거야. 당신 이름이 뭐라고? 08도 대령? 당신 오늘 내 손에 죽었어. 진채린은 일부러 더 발악하며
틈을 노려 품속에 숨겨둔 작은 위성 비상 호출기의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위치와 비상사태 신호가 즉각 고양시의 군단장 부관 강민준 소령에게 전송되었다. 죽어? 하하. 08도는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웃었다. 인연이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그래, 내 이름 08도다. 어쩔 건데? 당신이 뭐 국방부 장관이라도 돼? 아니면 합참의장이라도 되냐고. 끌어내. 헌병 2명이 진채린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낡은 등산 점퍼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대령 08도. 당신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야. 진채린이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했다. 시끄러워. 당장 전현을 여단본부 창고에 쳐넣어. 내가 오늘 군법이 뭔지 육사 출신 대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 아둔한 대가리에 똑똑히 새겨주겠다. 끌고 가. 08도는 자신의 지휘 차량에 다시 올라타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감히 자신의 왕국에 발을 들인 하찮은 민간인 여자를 응징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쾌해졌다. 그는 몰랐다. 자신이 방금 창고에 쳐넣으라고 명령한 그 계집이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여자 군단장이자 자신의 육사 45기 직속 선배이며 자신을 지휘하는 상관인 제1군단장 진채린 중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더더욱 몰랐다. 지금 이 순간 고양시 군단 사령부에서 강철 나비의 분노를 담은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기동 헬기 수리온 편대가 자신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는 사실을. 칠흑 같은 어둠. 영하 15도를 밑도는 파주의 살인적인 한기가 맨살을 파고들었다. 진채린 중장, 아니 민간인 박순재는 제1기갑여단 본부 뒤편의 차가운 보급품 창고에 내동댕이 쳐졌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아줌마. 여단장님 화 풀릴 때까지 반성이나 하라고. 헌병 2명이 낄낄거리며 육중한 철문을 닫았다. 철컹 하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는 창고 안의 어둠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이곳은 창고라기보다 거대한 냉동고였다. 진채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다. 낡은 등산 점퍼로는 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녀는 군단장으로서 겪어본 그 어떤 혹한기 훈련보다 더 지독한 추위를 지금 자신의 부대 안에서 자신의 부하에게 감금당한 채 겪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서서히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보다 더 짙은 08도의 죄악들이었다. 창고 한편에는 부대 보급품으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고급 수입산 대리석과 원목자재, 최고급 변기와 욕조가 담긴 상자들, 심지어 민간 업체의 로고가 선명한 조명기구들까지. 이게 휴양소의 실체로군. 진채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허탈감에 휩싸였다. 광개토의 귀에 접수된 보고는 사실이었다. 08도는 병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군수품을 빼돌려 자신의 사적인 별장을 짓고 있었던 것이다. 창고 반대편에는 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신형 방한 전투복과 전투화 수백 켤레. 혹한기 훈련을 앞둔 병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물자들이 이곳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08도가 병사들에게 낡은 방한복을 입힌 채 칫솔로 궤도를 닦으라고 명령하던 그 시각에 새 보급품은 이곳에 잠자고 있었다. 진채리는 신형 전투화 상자 하나를 열었다. 이것 하나면 우리 병사들 동상 하나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을.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창고 구석으로 가 몸을 웅크렸다. 비상 호출기는 눌렀다. 이제 강민준 소령이 자신을 찾아낼 때까지 이 추위 속에서 버텨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찢어진 등산 점퍼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다. 이것은 박순재의 것이 아닌 군단장 진채린의 것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감각에 의지해 이곳 창고에 쌓인 물품들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민간 업체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08도의 목을 겨눌 가장 확실한 물증이었다. 08도. 육사 49기. 너는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너의 무덤 문을 스스로 연 것이다. 같은 시각 여단장실. 08도 대령은 따뜻한 난로 앞에서 고급 원두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방금 전 검문소에서 감히 자신에게 대든 아줌마년을 창고에 쳐놓고 나니 아침에 오수진 중위에게 당했던 불쾌감까지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그는 육사 동기이자 자신의 라인인 군수사령부의 모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08도야. 그래, 파주날 씨? 죽이지. 그나저나 자네가 이번에 보내준 특산품 그가 말한 특산품은 횡령한 보급품을 의미했다. 아주 잘 받았다네. 내 휴양소가 아주 멋지게 올라가고 있어. 고맙네. 그는 전화를 끊고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의 눈에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공문이 들어왔다. 신임 제1군단장 부임 관련 협조 지시. 진채린. 육사 45기. 빌어먹을. 그는 서류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여자가 군단장이라니. 육사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있어. 기껏해야 병사들 손이나 잡아주고 복지 타령이나 하다가 가겠지. 전투? 기가? 그 여자가 뭘 알겠어. 그는 자신의 신복이자 육사 후배인 작전참모 김필영 소령을 불렀다. 김소령. 아까 그 아줌마 아직 창고에 있나? 네, 여단장님. 헌병들이 꽁꽁 얼어붙을 거라고 보고했습니다. 잘했어. 한두 시간 더 얼려놔. 버릇을 고쳐야지. 08도는 시가를 하나 꺼내 물었다. 김소령. 자네가 육사 51기지? 잘 들어. 군대는 말이야 육사가 기둥이야. 우리 육사 라인이 똘똘 뭉쳐야 저런 진채린 같은 비주류들이 함부로 못 나대는 거야. 명심하겠습니다, 여단장님. 특히 그 오수진 중위. 학군 출신 주제에 자꾸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게 아주 거슬려. 이번에 새로 온 군단장이 여자라고 아주 끈이라도 잡은 줄 아나 본데.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김소령, 오늘 저녁에 오중이 당직 근무지. 가서 여단장님이 특별히 격려 방문하신다고 전해. 둘만 조용히 볼 수 있게.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김필영 소령의 눈에도 음흉한 빛이 스쳤다. 다시 창고. 2시간이 흘렀다. 진채린의 몸은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얼어붙고 있었다. 입김은 하얗게 얼어붙었고 손가락은 펜을 쥔 채로 굳어갔다. 강민준. 지금쯤 신호를 받았을 텐데. 그녀가 사력을 다해 정신을 붙잡고 있을 때였다. 창고 철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그 아줌마. 괜찮은 거냐? 영하 15도인데 2시간 넘었잖아. 몰라. 여단장님이 가만두랬어. 괜히 열었다가 우리가 뒤집어 쓴다. 젊은 헌병들의 목소리였다. 그들 역시 08도의 명령이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문 아래의 작은 배식구 틈으로 무언가가 쑥 밀려 들어왔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핫팩 하나였다. 진채리는 놀라 배식구 틈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줌마, 이거라도 헌병 나리들한텐 말하지 마세요. 저 죽어요. 헌병이 아니라 아마도 창고 관리를 맡은 기관병인 듯 했다. 진채리는 얼어붙은 손으로 핫팩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강철 같던 그녀의 가슴 속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 지옥 같은 왕국에도 08도의 폭력에 물들지 않은 사람의 온기를 간직한 병사가 있었다. 그녀는 핫팩을 품에 안았다. 이것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이 군대를, 이 병사들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을 체포했던 헌병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도 08도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랐을 뿐 본성은 저 병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08도, 너는 이 선량한 아들들을 공범으로, 방관자로, 그리고 괴물로 만들고 있었구나. 그녀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 자신의 부하들을 병들게 하는 적을 향한 선멸 의지로 바뀌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고양시 방향에서부터 대지를 울리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두두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약한 진동이었던 소리가 점점 거대해지며 파주에 얼어붙은 하늘을 찢을 듯이 다가왔다. 창고 밖의 헌병들이 당황했다. 뭐야? 이 소리? 헬기 소리 아니야? 이 시간에? 훈련 일정 없었는데.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것이 한두 대의 소리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것은 분노한 거인의 함성처럼 제1기갑여단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진체리는 굳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얼어붙은 입술로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강철나비의 칼날이 도착한 것이다. 제1기갑여단 연병장. 칫솔로 궤도를 닦던 병사들, 사역에 동원되었던 병사들, 부대 내의 모든 인원들이 일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주의 잿빛 하늘을 찢고 세 대의 거대한 수리온 기동 헬기가 그 위용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동 헬기가 아니었다. 선두 헬기의 동체에는 대한민국 육군 제1군단을 상징하는 광개토 부대 마크와 함께 지휘관을 상징하는 빛나는 별 3개의 중장의 표식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저거 군단장님 헬기 아니야? 미쳤다. 세대나? 헬기들은 여단장의 허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대한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연병장 한복판에 그대로 강습 착륙했다. 전차의 궤도를 닦던 병사들이 강력한 하강풍에 나뒹굴었다. 여단장실에서 시가를 피우던 08도 대령은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창문이 깨질 듯한 진동에 기겁하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어떤 새끼야? 감히 여단 연병장의 허가도 없이 헬기를 내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헬기의 문이 동시에 열렸다. 가운데 헬기에서 완전 무장한 1군단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신속하게 쏟아져 나와 08도와 그를 따르던 육사 출신 참모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며 순식간에 포위했다. 뭐야?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총 안 내려. 08도가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특임 대원들의 눈은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리고 선두 헬기에서 강철 같은 표정의 강민준 소령이 내렸다. 그의 뒤로는 군단 참모장준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따라 내렸다. 08도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에 뇌가 정지했다. 강소령, 자네 지금 이게 무슨 반란이야? 육사 49기 선배한테 총을 겨눠? 당장 군단장 어디 있는지. 강민준 소령은 08도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그를 그대로 지나쳤다. 그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다. 알파팀, D3D3 구역, 보급 창고, 즉시 군단장님 신병 확보. 신병 확보? 무슨? 08도가 중얼거리는 순간 특임대원 4명이 이미 창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창고 앞을 지키던 헌병들을 거칠게 밀어내고 육중한 자물쇠를 절단기로 단숨에 끊어버렸다. 쾅! 철문이 열렸다. 창고 안 차가운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다. 낡고 찢어진 등산 점퍼, 흙먼지를 뒤집어 쓴 머리, 영하의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수만 대군을 호령하는 군단장의 그것처럼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진채린 중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부축하려는 특임대원의 손을 제지하고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핫팩 하나와 08도의 범죄가 빼곡히 적힌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08도는 연병장 저편에서 걸어 나오는 그 아줌마를 보고 경악했다. 저 전현이 어떻게 해? 당장 전현 잡아. 전현이 스파. 08도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자신을 향해 걸어오던 강민준 소령이 그 아줌마를 향해 10m 전방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파주 전역이 떠나가도록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1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강민준 소령이 아줌마를 향해 완벽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뒤를 따르던 군단 참모장 준장과 특임대 전원, 헬기 조종사들까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군단 직속 병력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했다. 단결. 정적. 칫솔을 들고 있던 병사들이 칫솔을 떨어뜨렸다. 08도를 따르던 육사 출신 참모들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방금 전까지 08도의 옆에서 아양을 떨던 작전 참모 김필영 소령은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수진 중위는 본부 사무실 창문으로 이 광경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다. 08도 대령. 그의 뇌 속의 모든 회로가 타버렸다.
그는 자신이 계집, 미친년이라 부르며 창고에 쳐넣으라고 명령했던 그 아줌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경례하는 강민준 소령과 1군단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헬기에 선명하게 새겨진 별 3개를 바라보았다. 진채린. 육사 45기. 여자. 군단장.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그의 심장이 멈췄다. 진채린은 흙먼지 묻은 점퍼 차림 그대로 얼어붙은 08도의 코앞까지 걸어왔다. 그녀의 눈은 적장을 마주한 광개토대왕의 그것처럼 차갑고도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육사 사기수 후배이자 자신을 연이라고 불렀던 부하의 눈을 똑똑히 마주했다. 대령 08도. 그녀의 목소리는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의 얼음장 같았다. 내 놈이 아까 육사 몇 기냐고 물었지. 그녀는 찢어진 점퍼 주머니에서 핫팩을 줬던 병사를 위해 준비했던 작은 과자 부스러기가 아닌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육군 중장 진채린의 군번줄을 꺼내 그의 얼굴 앞에 던졌다. 육사 45기. 내 놈의 군단장 진채린이다. 그 한마디는 천둥이었다. 08도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오만의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심판의 낙뢰였다. 군단장님? 08도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눈앞의 아줌마와 자신이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육사 45기 대선배 진채린의 모습을 일치시키려 애썼지만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진짜. 육사 45기. 진채린. 선배님이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갈라져 나왔다. 진채린은 대답 대신 자신을 포위하듯 서 있던 특임대원들을 향해 명령했다. 총 거둬. 특임대원들이 일제히 총을 내렸다. 진채린은 다시 08도를 바라보았다. 차렷. 나지막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차렷. 08도는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으로서의 복종 반사 그리고 하늘 같은 육사 선배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며 차렷 자세를 취했다. 경례. 결. 08도가 공포에 질려 경례를 붙였다. 그의 손은 방향을 잃고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진채린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연병장에 얼어붙은 모든 병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입을 열었다. 내 놈은 내 놈의 군단장을 계집이라 불렀다. 내 놈은 내 놈의 군단장을 미친년이라 불렀다. 내 놈은 내 놈의 군단장을 스파이로 몰아 이 강철 창고에 2시간 넘게 불법으로 감금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08도의 심장에 박혔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의 폭군 여단장이 방금 전 군단장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알게 된 것이다.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08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 육사 라인에 대한 호소뿐이었다. 선배님, 육사 45기 대선배님, 제가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이 후배 08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님, 이것도 다 제가 부대 기강을 잡으려다 보니 외부인이 너무 수상해서. 외부인? 진채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내 놈의 눈에는 이 땅의 주인이자 내 놈의 상관인 내가 외부인으로 보였나? 그녀는 품속에서 추위에 떨며 기록했던 수첩을 꺼내들었다. 아니면 이 창고 안에 있던 내 놈이 횡령한 대리석과 원목 자재 그리고 병사들의 방한 전투복을 들킬까봐 두려웠던 것은 아니고 08도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가셨다. 이것이 내 놈이 말하는 기강인가? 진채린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영하 15도의 혹한에 병사들에게 칫솔로 전차 궤도를 닫게 하는 것이 내 놈의 기강인가? 병사들의 피복과 유류를 빼돌려 내 놈의 사적인 별장을 짓는 것이 내 놈이 자랑스러워하는 육사 정신인가?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08도는 이제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하기 시작했다. 닥쳐라. 진채린이 포효했다. 감히 그 더러운 입에 육사를 담지 마라.
너 같은 놈 때문에 묵묵히 조국을 지키는 수만 명의 명예로운 육사 동문들이 함께 욕을 먹는 것이다. 너는 육사의 수치다. 그녀는 강민준 소령을 바라보았다. 강소령. 네, 군단장님. 저자의 계급장을 떼어내라. 명 받들겠습니다. 강민준 소령과 특임대원 2명이 다가와 머리를 박고 비명을 지르는 08도의 양팔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달린 대령 계급장과 제1기갑여단장 지휘관 휘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안 돼. 안 돼. 내 계급장. 내 명예. 내 육사. 08도의 처절한 외침은 파주의 칼바람 속에 흩어졌다. 진채리는 다음으로 08도의 옆에서 사색이 되어 떨고 있던 작전참모 김필영 소령을 가리켰다. 저자도 마찬가지다. 저자는 부하의 범죄를 동조하고 방기한 공범이다. 당장 계급장을 떼고 연행해. 군단장님, 저는 김필영 소령도 끌려나갔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되자 진채리는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제1기갑여단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 소령이 건넨 확성기를 들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1군단장 중장 진채린이다. 모든 병사들이 반사적으로 부동자세를 취했다. 불사조 여단 장병 여러분, 지난 시간 이 혹한보다 더한 추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내가 민간인 복장으로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의 고통을 직접 확인하고 이 썩어 빠진 뿌리를 도려내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을 창고에 가뒀던 2명의 헌병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안다. 여러분 대부분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저 불의한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창고 쪽을 바라보며 외쳤다. 아까 나에게 몰래 핫팩을 건네주었던 병사. 앞으로 나오라. 잠시 망설이던 창고 관리병 이찬희 일병이 엉금엉금 걸어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군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진채리는 확성기를 내리고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아니다, 이찬희 일병. 자네는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렸다. 그녀는 수백 명의 병사들 앞에서 이 일병을 힘껏 안아주었다. 여러분이 보았는가? 이 어둡고 추운 곳에서도 이 병사는 전우애와 인간애를 잃지 않았다. 08도가 짓밟으려 했던 불사조의 정신은 바로 이런 병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었다. 그녀는 이 일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민준 소령. 이찬희 일병에게 군단장 표창과 함께 14일간의 포상 휴가를 즉각 명령하라. 네. 휴가 말입니까? 이찬희 일병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연병장의 병사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진채리는 다시 확성기를 들었다. 오늘부로 이 부대를 짓누르던 폭군의 시대는 끝났다. 여러분을 옥죄던 부조리는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이 흘린 땀은 지휘관의 사적인 별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투력과 복지를 위해서만 쓰일 것이다. 그녀는 사무실 창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울고 있는 오수진 중위를 향해 손짓했다. 오수진 중위, 단상으로 올라오라. 오수진 중위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뛰어왔다. 진채리는 모든 병사들 앞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 장교는 08도의 모욕과 폭력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하들을 지키려 했던 훌륭한 지휘관이다. 제1기갑여단 참모장 중령이 공석이므로 오늘 이 시간부로 오수진 중위를 제1기갑여단 여단장 직무대리로 임명한다. 네? 제가요? 군단장님. 오수진 중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위도 아닌 중위가 여단장 직무대리라니. 계급장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계급장을 단 사람이 지휘하는 것이다. 진채린이 그녀의 눈을 보며 힘주어 말했다. 나는 자네를 믿네, 오대리. 이 불사조 부대를 자네의 그 따뜻한 리더십으로 다시 부활시키게. 내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 진채리는 헬기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뒤로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의 눈빛이
뜨거운 존경과 환희의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병사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신들의 폭군을 끌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강철나비 군단장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는 08도의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이자 진정한 불사조 부대가 부활하는 우렁찬 날갯짓 소리였다. 파주 제1기갑여단의 연병장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을 내며 이륙했던 1군단 헬기 편대는 이미 고양시의 사령부로 복귀한 후였다. 그들은 여단장 08도 대령과 그의 신복이었던 작전참모 김필영 소령을 마치 사냥감이 든 포대 자루처럼 싣고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수백 명의 멍한 병사들과 그보다 더 멍한 표정으로 단상 위에 서 있는 신임 여단장 직무대리 오수진 중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은색 다이아몬드 2개 중위 계급장은 방금 전까지 이 부대를 통치했던 대령이라는 거대한 무궁화 3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였다. 이게 지금 무슨... 오수진 중위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보았다. 불과 1시간 전 그녀는 08도에게 계집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보고서를 얼굴에 맞았고 저녁에는 은밀한 격려 방문이라는 이름의 성추행 위기에 노출될 뻔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이 거대한 최전방 기갑여단의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전 장병. 주목.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외쳤다. 병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나 복종이 아닌 극도의 혼란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08도라는 폭군이 사라진 것은 기뻤지만 중위가 여단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그들에게 또 다른 혼돈이었다. 오수진 중위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을 임명하고 떠난 강철나비 진채린 군단장의 눈빛을 떠올렸다. 계급장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 계급장을 단 사람이 지휘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의 정식 여단장이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외쳤다. 군단장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부로 이 부대의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고 여러분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때 연병장 구석에 남아있던 한 무리의 장교들 08도와 함께 육사 라인을 형성했던 부대의 핵심 참모들이 비웃음을 날렸다. 군수참모 마제식 소령 육사 50기이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서서 그녀를 노려봤다. 지휘? 중위 나부랭이가 뭘 지휘한다는 거지? 장난하나? 여기가 학군단 캠퍼스인 줄 알아? 맞습니다. 군단장님이 여자라서 그런가 아주 감성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군. 중위가 여단장이라니. 전군의 웃음거리가 될 일입니다. 인사참모 육사 51기도 거들었다. 그들은 08도는 잡혀갔지만 그의 뿌리인 육사 카르텔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믿었다. 진채린의 이번 조치는 그저 여자의 감정적인 해프닝일 뿐 곧 육군본부의 선배들이 이 사태를 바로잡고 자신들의 라인에서 새로운 여단장을 내려보낼 것이라 확신했다. 오수진 중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이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마소령. 지금 상급자에게 반항하는 건가? 상급자? 마제식이 코웃음을 쳤다. 오중이. 정신 차려. 너는 그냥 직무대리야. 그것도 육사 출신 선배들 다 제치고 군단장한테 꼬리쳐서 얻은 감투 아니야? 인정 못해. 아니, 안 해. 우리 제1기갑여단은 근본도 없는 학군 출신, 그것도 여자 중위 따위의 명령은 들을 수 없다. 당신. 오수진이 분노로 소리치려던 순간이었다.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렸군. 연병장 스피커에서 방금 전 떠났던 진채린 군단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울려 퍼졌다. 모두가 경악하며 하늘을 쳐다봤다. 헬기는 떠났지만 군단장 부관 강민준 소령과 1군단 통신대대 요원들이 여단 지휘 통제실을 이미 장악한 후였다. 진채린은 고양시로 복귀하는 헬기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 영상과 음성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마제식 소령. 진채린의 목소리가 파주 연병장을 지배했다. 네, 군단장님. 마제식은 귀신이라도 본 듯 하늘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내 놈이 말하는 근본이
부하들 입을 전투복을 빼돌려 창고에 쌓아두는 것인가? 내 놈이 말하는 육사 정신이 혹한에 떠는 병사들을 외면하고 내 놈들만의 사적인 별장을 짓는 것인가? 진체리는 강민준 소령에게 명령했다. 강소령, 지금 당장 마제식 소령과 저기 저 인사참모를 포함 08도의 횡령에 가담한 모든 참모진을 직위 해제하고 현장에서 체포하라. 명 받들겠습니다. 지휘 통제실에서 대기하던 1군단 헌병 특임대원들이 다시 뛰쳐나왔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오수진 중위를 조롱하던 마제식 소령 무리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럴 수가. 선배님, 저희는. 그들의 비명은 또다시 공허하게 흩어졌다. 진체리는 오직 오수진 중위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그녀의 귀에 꽂힌 작은 통신 장비로 말했다. 이것은 강소령이 떠나기 전 몰래 건네준 군단장 직통 회선이었다. 오중위, 들리는가? 네. 군단장님. 오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독사의 머리는 잘랐지만 그 둥지에는 아직 독사 새끼들이 남아있다. 그들을 모두 색출해내야 한다. 하지만 자네 혼자서는 힘들겠지. 내가 자네에게 나의 검을 내려주겠네. 진체리는 헬기 안에서 부관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제1군단 예하 제701특 공연대 흑표범 주임원사 천강일 원사를 일기가벼단으로 전출시켜라. 오늘부로. 오수진의 눈이 커졌다. 천강일 원사. 육군 부사관의 전설로 불리는 인물. 특전사와 특공연대에서만 20년을 복무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 그는 육사고 학군이고를 떠나 그 어떤 장군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참군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천원사가 자네의 방패이자 창이 되어줄 걸세.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독사 새끼들도 감히 자네를 넘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진체리는 다시 연병장 전체 스피커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오수진 직무대리의 명령은 이 순간부터 군단장인 나의 명령과 같다. 그녀에게 불복하는 자는 군단장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법에 따라 즉결 처분하겠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한순간 따뜻해졌다. 이것이 바로 강철나비의 또 다른 얼굴, 부하를 사랑하는 여군의 모습이었다. 제1기가벼단 전 장병에게 명한다. 08도 대령이 불법적으로 감금했던 그 강철 창고. 그 창고를 지금 즉시 개방한다.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창고 안에 여러분이 입었어야 할 신형 방한 전투복과 전투화, 방한 장갑, 수백 세트가 잠자고 있다. 오늘 일과 종료 전까지 전 장병은 자신의 몸에 맞는 최신 피복을 지급받도록. 이것은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다. 와! 연병장에서 마침내 함성이 터져나왔다. 낡고 해진 방한복을 입고 칫솔질을 하던 병사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다. 또한 오늘 저녁 전 장병에게 군단장 특별 배식을 지시한다. 꽁꽁 얼었던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가장 따뜻하고 푸짐한 밥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혹한 속에서 나에게 온기를 전해주었던 이찬희 일병.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아까 진체린에게 핫팩을 건넸던 이찬희 일병이 심장이 멎을 듯 놀라 튀어나왔다. 이찬희 일병에게는 군단장 표창과 함께 14일의 포상 휴가를 명한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인간의 도리를 다한 그의 용기에 전 장병은 박수를 보내라. 연병장은 이제 환호를 넘어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 이찬의 일병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전우들은 그를 행가래 쳤다. 진체리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헬기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양시의 군단 사령부가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강소령. 08도와 그 일당은 즉시 군단 헌병대 지하 감옥에 수감시키게. 그 어떤 외부 접촉도 금지해. 변호사? 육군본부?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만날 수 없어.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하지만 육군본부의 반발이. 반발하라고 해. 진체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08도는 꼬리일 뿐이야. 나는 지금 그 꼬리를 흔들던 몸통을 잡으러 가는 길일세.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그녀는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08도의 창고에서 확보한 비밀 장부를 펼쳤다.
그곳에는 특산품이라는 명목으로 상납금이 흘러들어간 육군본부와 상급부대 장성들의 암호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명단의 가장 위에 북극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진체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제1군단의 직속 상관, 제3야 전군 사령 부용인 사령관이자 육사 카르텔에 현존하는 실세. 육군 대장사성 황진혁. 자신보다 육사 5기수 선배이자 육사 시절부터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공공연히 무시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경기도 용인시. 대한민국 육군의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제3야 전군사령부. 북극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는 육군 대장 황진혁의 집무실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금고나 다름없던 일기가벼단장 08도 대령이 그것도 육사 후배인 진채린 중장에게 모욕적인 방식으로 체포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진채린. 이 계집이 감히 내 구역을.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 위에 수정 재떨이를 벽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최고급 크리스탈이 산산조각 났다. 황진혁 대장은 육사 출신들 사이에서도 황제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육사 40기로 군 내 모든 요직을 자신의 육사 후배들로 채워넣으며 거대한 황진혁 라인을 구축했다. 08도 대령 역시 그 라인의 핵심 자금책이었다. 사령관님, 진정하십시오. 그의 곁을 지키던 참모장 박성철 소장 육사 47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 진채린 중장이 확보한 장부에 사령관님의 암호명이 있다는 첩보입니다. 이대로 두면. 닥쳐. 황진혁이 으르렁거렸다. 장부? 그딴 종이 쪼가리가 뭐가 무서워. 진채린 그년이 육사 45기. 내 직속 후배야. 감히 선배한테 대들어? 군기를 내가 아주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는 즉시 1군단장 진채린에게 직통 전화를 걸었다. 진 군단장. 나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채 위압적으로 낮게 깔려 있었다. 단결. 3군 사령관님. 진채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지금 당장. 일기가벼단에서 벌인 모든 소란을 중지하고 내년이 불법으로 체포한 08도 대령을 데리고 내 사무실로 튀어와. 긴급 안보 작전 회의를 소집한다. 1시간 주지. 그는 작전 회의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직속 상관인 사성 장군의 소집 명령은 삼성 장군인 군단장이라도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는 진채린을 이곳 용인으로 불러들여 그녀의 모든 권한을 빼앗고 08도를 구출한 뒤 그녀를 하극상과 지휘 계통 문란으로 엮어 군복을 벗겨버릴 작정이었다. 알겠습니다. 사령관님. 진채린은 군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역시 계집은 계급이 높아도 계집이야. 겁먹고 바로 기어오잖아. 황진혁은 비열하게 웃으며 박성철 소장에게 지시했다. 사령부 헌병대 특임대 전원 집무실 앞에 대기시켜. 그년이 도착하는 즉시 내 명령이 떨어지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준비해. 육사 45기? 오늘부로 끝이야. 1시간 뒤 용인 3군 사령부. 육중한 방탄문이 열리고 진채린 중장이 홀로 집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찢어진 등산 점퍼가 아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육군 정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이 집무실의 조명 아래 차갑게 빛났다. 황진혁은 거대한 원목 책상 뒤에 앉아 다리를 꼬고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양옆으로는 그에게 충성하는 육사 출신 장군들이 도열해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단결. 1군단장 중장 진채린. 사령관님 호출. 앉아. 황진혁은 그녀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진채린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진 군단장. 황진혁이 시가를 꺼내 물었다. 자네 육사 45기 맞나? 내가 40기야. 내년이 생도 시절에 내가 훈육관이었다. 그때부터 알아봤지. 여자 주제에 눈만 높고 도끼만 가득해서 결국 별 3개까지 달았더군. 축하해. 그런데 별을 다니까 아주 눈에 뵈는 게 없나?
감히 상급 부대와 협의도 없이 최전방 기갑여단을 습격해 지휘관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중위 따위를 직무대리로 앉혀 황진혁이 책상을 내리쳤다. 내년은 이게 내년의 강철나비 놀이터인 줄 알아. 여긴 전쟁터야. 내년에 그 감성적인 쇼 때문에 서부 전선 전체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어. 이건 명백한 반역 행위야. 진체리는 동요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사령관님, 저는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반역자를 처단한 것입니다. 뭐? 반역자? 08도 대령은 단순 횡령범이 아닙니다. 진체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서 검은 장부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것이 그가 지난 3년간 저지른 범죄의 기록입니다. 병사들의 피복과 유류를 빼돌려 민간업자에게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상급자들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반역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황진혁은 장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하, 그까짓 종이 쪼가리. 08도가 살기 위해 조작한 것을 가지고 감히 사성 장군 앞에서 협박을 해? 진채린, 내년이 육사 후배만 아니었어도 당장 목을 쳤을 것이다. 그는 시가 연기를 진채린의 얼굴에 뿜었다. 마지막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그 장부 불태우고 08도 대령을 풀어줘. 그리고 내년은 1군단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럼 육사 45기의 명예는 지켜주지. 이것이 그의 본심이었다. 회유와 협박. 진채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령관님, 육사 45기의 명예는 사령관님 같은 부패한 선배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집이. 황진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년이 진짜 죽고 싶구나. 여봐라. 당장 전현의 계급장을 떼고 체포해. 상관 모욕 및 지휘 개통 문란 현행범이다. 문이 열리고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 특임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진채린을 향해 다가왔다. 황진혁 대장. 진채린은 그 순간에도 그 어떤 장군보다도 당당하게 서 있었다. 체포되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뭐라고? 당신은 08도의 장부에 적힌 뇌물수수 리스트의 정점 북극성입니다. 증거 있나? 증거. 황진혁이 발악했다. 물론입니다. 진채리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아주 작은 육사 45기 기념 배지를 가리켰다. 이것은 단순한 배지가 아닙니다. 그녀가 배지를 가볍게 두드리자 황진혁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작전 상황판 스크린이 지직 소리를 내며 사령부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놀랍게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직할 조사본부장 중장이 이쪽을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뭐야? 저게. 황진혁과 그를 따르던 장군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채린이 말했다. 이 배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제공한 초소형 영상 및 음성 실시간 전송 장치입니다. 사령관님, 방금 전 사령관님께서 저에게 하신 모든 말씀, 저의 육사 선배로서 하신 조언과 협박, 그리고 저를 계집년이라 부르며 불법으로 체포하려 한 모든 장면과 음성이 저곳 국방부 장관실과 육군 참모총장실, 그리고 조사본부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독사굴에 혼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황진혁이라는 거대한 몸통을 잡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의 재가를 받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이곳에 온 것이었다. 스크린 속의 국방부 장관이 황진혁을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집무실에 울려 퍼졌다. 황진혁 대장. 듣자 하니 긴급 안보 작전 회의를 소집하셨더군. 지금 당신이 저지른 그 모든 행위가 우리 군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가장 심각한 이적 행위요. 육군 참모총장이 이어 말했다. 황진혁. 육사 40기.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잃은 당신을 이 시간부로 제3야 전군 사령관 직위에서 해제한다. 동시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저자를 군 형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하극상 교사 혐의로 현장에서 즉각 긴급 체포하라. 체포하라. 집무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던 3군 사령부 헌병 특임대원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의 상관은 황진혁이었지만 방금 들린 목소리는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 집무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3군 사령부 소속이 아닌 국방부 조사본부 직할 특별수사단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헬기를 타고 진채린과 동시에 이곳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움직이지 마. 황진혁 대장을 체포한다. 특별수사단 요원들이 황진혁과 그를 따르던 장군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이럴 수가. 진채린. 내년이. 황진혁은 자신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진채린을 노려보았다. 진채린은 그를 내려다보며 그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사령관님. 아니 황진혁 씨. 육사 40기의 명예는 스스로 지키셨어야죠. 강철나비가 대한민국 육군을 좀먹던 가장 거대한 독사 북극성의 심장을 꿰뚫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파주 제1기갑여단 군단장 진채린 중장이 3군 사령부에서 거대한 몸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오수진 중위는 그녀가 남긴 잿더미 속에서 자신만의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08도와 그의 직속 참모들이 모두 체포되어 끌려갔지만 부대에는 여전히 그들의 잔당이 남아있었다. 특히 육사 출신 대대장들은 중위 따위의 직무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가장 심하게 반발하는 인물은 제12전 차대대장 맹철규 중령 육사 50기였다. 그는 08도와 육사 동기였으며 08도의 횡령을 돕는 대신 훈련 성과를 조작하여 부대 내 최고 에이스로 군림해 온 인물이었다. 오중이.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인가? 맹철규는 여단장 직무대리실구 여단장실로 쳐들어와 서류를 집어던졌다. 군단장님이 임명한 불곰 천강일 원사. 그 늙은 부사관 하나 앞세워서 지금 부대를 장악하겠다는 건가? 어림없지. 나는 인정 못해. 오수진 중위는 책상 앞에서 묵묵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곁에는 군단장의 명을 받고 방금 부임한 흑표범 천강일 원사가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맹중령님. 지금 직무대리의 집무실에 허락도 없이 난입하여 하극상을 벌이시는 겁니까? 오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극상? 하. 계급장 떼고 말해 오수진. 내가 육사 출신이기라도 해. 학군단에서 술이나 마시던 년이 감히. 여단장? 웃기지 마라. 맹철규가 오수진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퍽. 맹철규의 손목이 그보다 2배는 굵어 보이는 강철 같은 소나귀에 붙잡혔다. 천강일 원사였다. 커. 맹철규는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다. 맹철규 중령. 천강일 원사의 목소리는 수많은 전장을 겪은 노장의 목소리답게 낮고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나는 육사도 학군도 모른다. 내 눈에는 오직 군단장님의 명을 받아 이 부대를 지휘하는 상관과 그 명령에 불복하는 반란군만 보일 뿐이다. 이거나 이 부사관 따위가 군단장님께서는 직무대리에게 불복하는 자는 즉결 처분하라 명하셨다. 천원사의 눈이 번뜩였다. 한 번만 더 여단장님께 그 더러운 손을 대려하거나 그 더러운 입을 놀리면 내 손으로 내 놈의 군복을 찢어버릴 것이다. 꺼져. 천원사가 손을 놓자 맹철규는 손목을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다. 그는 천원사의 살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 좋아. 좋아 오수진. 천원사. 너희들끼리 잘해봐. 하지만 내일 모레 예정된 군단 주관 전차 포 사격 훈련. 과연 내년이 지휘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전차 포 사격 훈련은 여단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 만약 이 훈련에서 실패한다면 중위 여단장의 무능함이 증명되는 것이고 진채린 군단장의 혁명적인 조치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될 터였다. 내일 내 12전 차대대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라.
내년의 무능함에 치를 떨게 해주지. 맹철규는 아기의 찬말을 남기고 집무실을 나갔다. 오수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녀는 통신장교였다. 기갑 전투 전차 포 사격은 그녀의 전문 분야가 아니었다. 맹철규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든 것이다. 원사님, 어떡하죠? 저는 전차에 대해선 천강일 원사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여단장님, 두려우십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망치면 군단장님의 모든 노력이 아닙니다. 천원사는 창밖의 연병장을 가리켰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창고에서 풀린 신형 방한복을 지급받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병사들은 압니다. 누가 자신들을 위한 지휘관인지. 여단장님은 전술을 지휘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단장님은 마음을 지휘하십시오. 전술은 저 같은 늙은 군인과 아직 부대에 남아있는 명예로운 장교들, 그리고 저 병사들이 할 것입니다. 그날 밤 오수진 중위는 여단장실의 따뜻한 침대가 아닌 12전 차대대의 야전 막사를 찾았다. 맹철규는 이미 퇴근하고 없었지만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훈련 준비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여단장님, 어인일이십니까? 병사들이 기겁하며 일어섰다. 쉬어. 오수진은 따뜻한 커피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왔다. 밤샘 작업하는데 추울 것 같아서. 그녀는 08도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병사들 옆에 쪼그려 앉아 그들이 닦는 포신을 함께 닦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었다. 신형 방한복은 따뜻한가? 네. 여단장님,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군복은 처음 입어봅니다. 한 병사의 말에 막사 안에 경직된 공기가 녹아내렸다. 맹중령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는 거 알고 있다. 오수진의 말에 병사들은 놀라 서로의 눈치만 보았다. 하지만 내일 훈련은 그 사람을 위한 훈련이 아니야. 이 훈련은 우리가 불사조로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를 지켜준 군단장님께 보여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이야. 그녀는 한 병사의 흙 묻은 손을 잡았다. 나는 전차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의 명예를 믿는다. 내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싸워주게. 다음 날 파주의 혹한이 몰아치는 광개토 전차 훈련장. 군단장 진채린 중장이 헬기를 타고 직접 훈련을 참관하러 왔다. 그녀는 전날 밤 용인에서 황진혁 대장을 체포하고 복귀한 참이었다. 그녀의 등장에 맹철규를 비롯한 잔당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훈련 시작하게. 진채린의 명령이 떨어졌다. 맹철규는 자신의 12전 차대대 전차에 탑승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불발 혹은 표적지 이탈. 고의적인 사격 실패를 통해 오수진의 지휘 무능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전차 기동. 오수진 중위가 지휘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첫 명령을 내렸다. 맹철규는 비웃으며 전차를 몰았다. 표적 5000m 전방. 적 전차. 관제탑의 보고가 떨어졌다. 맹철규는 조준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일부러 조준점을 살짝 비틀었다. 죽어라 오수진. 그가 포 발사 버튼을 누르려던 순간이었다. 잠깐. 대대장님. 그의 옆에 있던 포수 김상진 하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조준점이 이탈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뭐야? 이 새끼가. 그냥 쏴. 맹철규가 소리쳤다. 안 됩니다. 김하사는 맹철규의 손을 뿌리쳤다. 어젯밤 여단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포탄을 쏠 수는 없습니다. 이 반란군 새끼가. 맹철규가 김하사의 멱살을 잡는 순간 대대장님, 지금입니다. 김하사가 맹철규를 밀쳐내고 정확하게 조준점을 수정한 뒤 포를 발사했다. 쾅! 포탄은 파주의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고 정확하게 5000m 밖의 표적지 한가운데를 관통했다. 명중. 관제탑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맹철규는 넋이 나갔다.
그의 부하가 그의 명령을 어기고 오수진 중위의 명예를 위해 정확한 사격을 한 것이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두 번째 전차, 세 번째 전차. 어젯밤 오수진 중위의 따뜻한 커피와 진심을 나누었던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썩어빠진 지휘관 맹철규의 암묵적인 태업 지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모든 기량을 쏟아부어 포탄을 발사했다. 콱쾅, 콱콱쾅, 쾅. 12대의 전차가 발사한 12발의 포탄이 모두 표적지를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일기가벼단 창설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전 표적 명중이라는 신기록이 수립되는 순간이었다. 지휘소에서 이 모든 것을 떨며 지켜보던 오수진 중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뒤로 천강일 원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보셨습니까, 여단장님?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진채린 군단장이 헬기에서 내려 그녀에게 걸어왔다. 그녀는 수많은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육사 45기 삼성장군 군단장이 학군단 출신 중위 직무대리에게 가장 완벽하고도 명예로운 거수경례를 붙였다. 수고했네. 오수진. 여단장. 오수진 중위도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향해 당당하게 경례를 올렸다. 단결. 그 순간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병사들의 함성이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불사조, 불사조, 불사조. 그것은 08도의 잿더미 속에서 진채린이라는 강철 나비의 날갯짓과 오수진이라는 따뜻한 온기로 마침내 불사조가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우렁찬 포효였다. 파주의 광개토 전차 훈련장은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채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12발의 포탄이 모두 표적지에 명중했다는 관제탑에 흥분된 외침이 사그라든 뒤 남은 것은 오직 얼어붙은 바람 소리와 수백 명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지휘소에서 눈물을 쏟고 있는 여단장 직무대리 오수진 중위가 있었다. 그때 훈련을 참관하던 1군단장 진채린 중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파주의 겨울 햇살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위엄있게 빛났다. 그녀는 전날 밤 용인의 제3야 전군 사령부에서 북극성 황진혁 대장을 체포하는 대한민국군 역사에 유례없는 숙청을 감행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확신에 찬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채리는 지휘소로 걸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12번째 전차 맹철규 중령이 탑승했던 그 전차로 향했다. 전차 해치에서 맹철규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기어나왔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그것도 평소 짐승처럼 다루던 부사관과 병사들이 자신의 태업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완벽한 사격을 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맹철규 중령. 진채린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들렸다. 맹철규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여자 군단장이 어젯밤 자신의 뒷배였던 사성 장군 황진혁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구 군단장님, 훈련 성과가 훌륭하더군. 진채린이 차갑게 말했다. 네. 네. 훌륭합니다. 맹철규는 그녀가 칭찬을 한다고 착각했다. 역시 제가 육사 50기 출신으로 부하들을 빡세게. 내 놈의 공이 아니지 않나. 진채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방금 내 놈의 전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그녀의 손에 들린 무전기에서는 맹철규의 지시를 거부했던 포수 김상진 하사의 내부 보고가 이미 녹음되어 있었다. 이 새끼가 그냥 쏴. 안 됩니다. 여단장님 앞에서 불명예스러운 포탄을 쏠 수는 없습니다. 맹철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오해. 통신. 오해? 진채리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 놈은 직무대리 여단장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군단장이 주관하는 실사격 훈련을 고의로 방해하려 했다. 이는 단순한 하극상이 아니다. 적 앞에서 아군의 포신을 돌린 것과 같은 이적 행위다. 군단장님, 육사 45기 대선배님,
제발. 그가 또다시 육사 라인을 들먹이며 무릎을 꿇으려던 순간이었다. 감히 그 입에 육사를 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진체리는 그녀의 곁에 도열한 1군단 헌병 특임대장에게 고갯짓했다. 맹철규 중령. 당신을 전시명령 불복종 및 훈련 방해 이적 행위 혐의로 현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당신의 황제였던 황진혁 대장은 어젯밤 같은 혐의로 이미 내 손에 체포되었으니 가서 똑똑히 물어보라. 육사의 명예가 무엇인지. 황진혁 사령관님께서 체포? 맹철규는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다. 헌병들이 그를 들쳐매고 헬기로 향했다. 진체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외면하고 지휘소로 걸어갔다. 지휘소 입구에서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오수진 중위가 그녀를 향해 떨리는 경례를 올렸다. 나 단결. 군단장님. 훈련 종료를. 진체리는 그녀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오수진 중위의 두 어깨를 잡았다. 오중위. 아니, 오수진 직무대리. 네. 군단장님. 자네는 오늘 전차를 지휘한 것이 아니야. 자네는 사람의 마음을 지휘했네.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강철 전차보다 강력한 무기일세. 진체리는 육사 45기 삼성장군 군단장의 자격으로 학군단 출신 중위 직무대리에게 먼저 가장 완벽하고도 명예로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수고했네. 오수진. 여단장. 오수진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그녀를 향해 마주 경례를 올렸다. 단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1기갑여단 전 장병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폭발했다. 와! 그것은 폭군을 향한 공포의 함성이 아닌 진정한 지휘관을 향한 존경과 환희의 포효였다. 흑표범 천강일 원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거친 주름이 팬 얼굴로 말없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대한민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강철나비의 숙청이라 불린 건군 이래 최대의 군납 비리 및 하극상 재판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다. 법정은 전군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피고인석 가장 앞줄에 북극성 황진혁, 폭군 08도 그리고 반란자 맹철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어깨를 장식했던 화려한 별과 무궁화는 온데간데 없었고 모든 것을 잃은 죄수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황진혁, 육군대장. 피고인은 대한민국 육군의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사령관으로서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사적인 육사 라인을 구축하여 부패한 지휘관들을 비호하고 막대한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한 진체린 군단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반역으로 매도하고 불법 체포하려 한 행위는 국가의 지휘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반란 행위와 다름없다. 이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황진혁은 눈을 감고 쓰러졌다. 피고인 08도 육군 대령. 피고인은 최전방 여단장으로서 병사들의 피복과 유류를 횡령하여 사적인 별장을 짓고 상관인 진체린 군단장을 계집년이라 모욕하며 불법 감금하였다. 이는 지휘관의 자격을 상실한 범죄 행위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육군사관학교 졸업 명예를 포함한 모든 군인 연금을 박탈한다. 안 돼. 내 육사 49기 명예가. 08도는 절규했지만 헌병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맹철규 역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법정을 떠났다. 방청석 한편. 이제는 중위가 아닌 빛나는 대위 계급장을 단 오수진과 그녀의 곁에 늠름하게 앉은 병장 이찬희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마침내 정의의 심판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다시 1년이 흐른 파주. 혹한의 겨울이 지나고 임진강변에 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제1기갑여단 불사조 부대의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08도의 왕국 시절 연병장을 가득 채웠던 것은 공포와 욕설뿐이었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우렁찬 군가와 병사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대신하고 있었다. 08도가 짓던 사적인 별장은 전 병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불사조 휴양관으로 완공되어 있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기적처럼 부대를 이끌었던 직무대리 오수진 대위의 이임식과 신임 여단장의 취임식이 함께 열리는 날이었다. 오수진 대위는 중위로서 부대를 맡아 맹철규 같은 잔당들의 저항을 흑표범 천강일 원사와 함께 모두 이겨내고 지난 군단 전투력 평가에서 일기가벼단을 최우수 부대로 탈바꿈시키는 신화를 이루어냈다. 단상에는 1군단장 진채린 중장이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오수진 대위가 이 임사를 위해 단상에 섰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연병장을 가득 메운 부대원들을 바라보았다. 저의 병사들이, 저의 부사관들이, 그리고 저의 동료 장교들이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잿더미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저의 불사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사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때 진채린 군단장이 단상에 올랐다. 나는 오늘 오수진 대위의 이임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명하고자 한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순간 진채린은 국방부 장관의 명의로 된 임명장 하나를 펼쳐들었다. 오수진 대위. 그대는 지난 1년간 지휘관의 진정한 덕목이 계급이나 출신이 아닌 헌신과 용기임을 증명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육군은 그대의 탁월한 공로를 인정하여 소령으로 특별 진급을 명한다. 와!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학군단 출신의 여성 장교가 파격적인 특별 진급으로 소령 계급장을 달게 된 것이다. 진채리는 오수진의 어깨에 대위 계급장을 떼어내고 빛나는 소령의 무궁화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었다. 축하하네, 오소령. 자네는 내 육사 후배는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나의 군단 후배일세. 군단장님. 오수진 소령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경례를 올렸다. 진채리는 이어서 신임 여단장을 소개했다. 놀랍게도 그는 육사 출신이 아닌 학군사관 출신의 베테랑 대령이었다. 육사 카르텔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진채리는 부대를 떠나기 전 조용히 불사조 휴양관을 찾았다. 그곳 정원의 작은 꽃밭에서 한 병사가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 제초 작업을 하고 있었다. 병장 이찬희.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핫팩을 건넨 병사였다. 이 병장. 진채린이 사복 차림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나 단결. 군단장님. 이찬의 병장은 기겁하며 경례를 붙였다. 이제 곧 저녁이라고 들었네. 진채리는 따뜻한 미소로 그의 경례를 받았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은 이 병장 자네 한 사람 덕분에 시작된 것 같군. 네? 제가. 뭘? 자네가 그 춥고 어두운 창고에서 나에게 건넨 핫팩 하나. 진채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이 부대의 심장이 아직 뛰고 있다는 신호였네. 그 온기 하나가 나에게 이 거대한 괴물들과 싸울 용기를 주었어. 고맙네, 이 병장. 아니, 이찬이군. 이찬의 병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저는 그저 사람이 얼어 죽을까봐 그랬을 뿐입니다. 그것이 군인의 본분일세. 진채리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사회에 나가서도 그 따뜻한 마음 잃지 말게. 자네야말로 진정한 불사조였어. 진채리는 차를 몰아 파주를 떠났다. 그녀는 고양시의 1군단 사령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는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로 향했다. 해질녘 그녀는 중장 정복이 아닌 자신이 생도 시절 입었던 낡은 교복을 꺼내 입고 그녀는 그것을 평생 간직해왔다. 아무도 없는 화랑대의 교정을 홀로 걸었다. 그녀는 육사 45기. 그녀가 생도였을 때 황진혁 40기은 오만한 훈육관이었고 08도 49기 같은 후배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육사 반지를 내려다보았다. 황진혁도 08도도 맹철규도 모두 이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들은 이 반지를 특권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녀는 반지를 빼서 저무는 노을에 비추어 보았다. 너희들은 이 반지의 무게를 몰랐던 거야. 그녀는 반지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고 다시 손가락에 힘주어 끼웠다. 그녀의 눈에는 부패한 선배들의 탐욕이 아니라 오수진 소령의 뜨거운 눈물과 이찬희 병장의 따뜻했던 핫팩이 어른거렸다. 계급장이 반지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화랑대 연병장을 가로지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사람이 그 계급장과 반지를 빛나게 하는 것이다. 강철나비 진채린. 그녀는 육사의 명예를 더럽힌 선배들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고 육사의 명예를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세웠다. 그녀의 강철 같은 날갯짓은 대한민국 육군의 썩은 뿌리를 잘라내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